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운동 강도 설정과 환경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얘는 다리 운동, 스쿼트, 런지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수업하는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예요. 발목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앞으로 숙여지는 형태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발목이 아파요 라는 경우는 발목이 기대는 케이스죠. 여기에서 발목이 이렇게 폴더처럼 접히는 관절은 아니니까 무릎을 앞으로 밀다 보면 발목에 탁 걸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발목에 걸쳐져서 관절에 기대어서라고 표현하는데, 기대어서 앉고 서시는 분들은 여기가 계속 찝히는 형태로 반복하다 보면 관절이 찝히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발목에 기대면서 하는 케이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죠. 움직이지 마세요. 다 나을 때까지.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냐라고 물으면 해결책은 안 되겠죠. 쉬면 낫겠지만 다시 반복하다 보면 아플 거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할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다시 반복할 때 제일 쉬운 케이스는 뒤꿈치의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뭔가를 뒤꿈치에 밟고 하면 그냥 접을 때보다는 덜 접힐 거고, 발바닥 앞쪽에 무게가 쏠리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앉고 서도 발목의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궁극적인 해결책이냐라고 물으면 그럴 순 없죠. 항상 이 정도 높이를 밟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로 반복해서 힘은 좀 키워두고, 이 높이를 지금 이게 이 정도 두께, 그래서 하나씩 빼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닿아서 한 발로 앉고 설 수 있겠죠. 발목의 문제는 아마 이런 형태로 해결하게 될 거고, 무릎의 형태는 이제 양발 무릎이 모이시는 분들, 두 발로 하면 티가 많이 나서 생각보다 인지가 쉬운데 이런 형태로 가시는 분들이죠. 허벅지는 이쪽 방향, 정강이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무릎이 비틀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무릎이 아파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걸 한 발로 하게 되면 잡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에서 가다 보면 특정 인계점이 지나버리면 힘이 붙이는 순간 안쪽으로 이렇게 휘 돌아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발목이 약하면 발목이 아플 거고, 무릎이 약하면 무릎이 비틀어지면서 아플 거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강도보다 훨씬 높은 강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이제 첫 번째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쉽게 무릎의 방향을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맞춰서 내려가는 연습만 계속해도 적어도 무릎이 아프진 않아요. 이 형태로 비틀어지는 형태를 막아내는 거죠. 항상 무릎의 방향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보내세요. 발가락 가는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항상 다리는 이런 형태로 접히게 될 거니까 비틀어서 접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무릎은 아픈 건 생각보다 쉽게 막아낼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숙여지는 경우예요. 유연성 없는 남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앉다가 이제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무릎이 가동 범위가 떨어지니까 시선 높이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가다가 상체를 숙이게 되면 시선은 떨어지니까 마치 다리를 쓴 것처럼 앉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다리는 안 움직였죠. 그래서 특정 인계점 딱 가는 순간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상체를 숙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물어본다라면 높이를 설정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높이 설정을 하고, 이런 형태겠죠. 아니라면 마지막은 조금 디테일하게 높이 조절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숙여지기 직전까지 높이 설정을 해놓고 터치했다가 올라가는 연습을 반복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익숙해지면 한 장씩 빼면서 또 이 높이를 낮추기 시작하면 앞으로 숙이는 걸 안 하면서 반복할 수 있겠죠. 이조차도 이제 환경 설정에 관한 문제일 거고, 이건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서 스트레칭을 할 거고, 애초에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두 발로 하면 티가 잘 안 나는데 이제 한 발로 할 때 런지 스쿼트를 시키면 여기까지는 내려가다가 마찬가지 얘기죠. 이 다리를 움직이기에는 힘이 붙이니까 시선의 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는 안 움직였죠. 다리는 못 움직이고 상체만 움직여서 앉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다리 운동은 되지 않았다. 정말 저렇게 움직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일단은 높이 설정을 하겠죠. 그리고 무릎으로 터치하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반복될수록 조금씩 빼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에 닿겠죠. 로우에 접근할 수 있고 애초에 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한 발로 서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헬스장 가서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하고 오세요 라고 설명드려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예를 보여드리고 해봐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당장 그 상황에서 내가 내 몸을 통제하면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기구에 중량을 딱 실어놓고 다리를 접었다 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부하는 부하대로 걸려있고 나는 근육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3개월쯤 하면 다리에 힘이 좀 붙어서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거기서 키운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힘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다시 이런 높이 설정을 해서 앉았다 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때는 힘이 좀 붙어 있을 거니까. 이런 형태의 특정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환경 설정을 하고 반복하는 연습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스쿼트를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쿼트 런지가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힘들잖아. 첫 번째. 힘들어서 못하겠다. 두 번째, 스쿼트 런지만 하니까 지겨워요.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다. 두 번째.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쿼트류들을 벌써 한 5년, 6년 일주일에 3번씩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좋아서 하는가? 아직도 한발 스쿼트 하려면 이제 약간 무섭기도 해요. 이거 되게 힘든데 하고 나면 내일 또 근육통 있을 거고 할 때는 되게 힘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이걸 유지를 할 거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이 먹어도 앉고 서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이 말을 조금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운동은 이런 작은 환경 설정을 하면서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이제 내가 운동을 하러 딱 센터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센터는 이제 뭐 맨몸 운동을 하는 센터라고 치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벽 대고 물구나무 서고 있고 한 사람은 저기서 스쿼트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기서 푸시업 하고 있고 막 각자의 운동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내가 그 센터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내한테 필요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가요. 같이 하는 운동의 효과죠. 다 같이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 안에서 각자가 하는 운동에 집중해서 운동하는 게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반대쪽 케이스죠. 보통은 이제 요가원일 텐데 대표적으로 요가원 딱 들어가면 조용하니 다들 이제 매트 깔고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죠. 이것도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특히 이런 스쿼트 런지 힘든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환경이 큰 환경이 다 같이 스쿼트 런지 힘든 운동 뭐 턱걸이도 마찬가지겠고 힘든 운동을 하는 환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선택권이 없죠.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문화센터 비슷한 곳은 저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저 아니면 강사가 없으니까 제가 수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실제로 근력이 잘 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선택권이 있는 센터들, 인요가도 있고요. 폼롤러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서 근력 운동하는 센터가 있다라면 이거는 매니악해지죠.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런지 스쿼트 이런 형태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힘들어서 반복은 반복대로 못하고 내가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있고 근데 그게 기능적으로 개선이 되는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셔야 될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정리해보죠. 하체 운동 관련해서 관절들이 찝히는 것만 방지를 하면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는 해결할 수 있어요. 발목을 어떻게 안 아프게 만들어 줄 건데 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있을 거고 무릎이 어떻게 안 아프게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릎이 안 아파요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수행하기가 너무 아프고 불편하다라면 쉬어서 회복하는 게 맞고 가동 범위가 불편해서 내가 앞으로 자꾸 쓰러지는 데라면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가동 범위가 부족한 건지 힘이 부족한 건지 혹은 내가 움직임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지 그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어떤 형태인지를 본인이 조금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힘이 없다라면 제일 쉬운 건 그냥 헬스장 가서 중량 치는 거예요.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스트레칭 하면서 환경 설정을 잘 해가지고 반복 수행하는 거고 움직임을 통제하는 한 발로 서서 중심 잡는 게 밸런스가 잘 안 되는데 라면 이제 밸런스 잡는 것을 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고 있는 보수에서 한 발 서기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수단을 위의 관점에서 아우르는 건 큰 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운동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뭔가 목적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하고 이 목적성에 맞게끔 운동을 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셔야 이거 지겹잖아요. 이거 힘들잖아요. 라는 형태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이 큰 관점에서 환경이 설정이 안 돼 버리면 사람 본능상 무조건 힘든 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든 거 일부러 하면서 힘을 쭉 빼놓으면 보통 예를 들어서 호랑이 얘기하죠.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는 내가 이제 힘들어서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죠. 몸의 입장에선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환경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 운동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면 이제 작게는 발목 아파요,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가 될 거고 크게는 하기 싫은데 이거 오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 아마 이런 형태로 접근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간 손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이 하고 있는 운동에 비추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보셔도 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요즘은 제가 생각이 들어요. 날 더워지니까 장마 시작되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